중간중간 제가 질문하면서 할 테니까 대답 한번 해주세요. 우선 클리어 액션은 뉴스킨에서 여드름 라인이라고 해도 될 만큼 여드름에 포커스가 되어져 있는 라인입니다. 그럼 여드름에 대해서 하나씩 좀 파헤쳐 볼게요. 아까 제가 손을 들어보라고 한 게 몇 명 정도가 여드름을 겪어봤나 궁금해서 손을 들어보라고 한 건데, 우리나라에서 10명 중 3명 정도가 여드름을 겪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적은 숫자가 아닌데 자기가 여드름인 걸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이따가 국제 기준으로 여드름 등급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아, 나도 여드름이 많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기, 성인 이렇게 여드름이 쭉 나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청소년기에는 호르몬이 성장 호르몬이 막 나오고 성호르몬도 과하게 나오고 이러다 보면 피지 분비량이 늘어서 일시적으로 여드름이 생기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물이 계속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청소라도 잘 해주지 않으면 성년기로 넘어가면서 여드름이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기가 아니고 성년기가 돼서 여드름이 생기는 분들이 보면 식생활의 문제도 있고 화장품 사용의 문제도 있고 스트레스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요인들이 피지 분비량을 급격하게 많이 나오게 해요. 여드름은 균이 그 피지를 먹고 염증을 발생시키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피지가 주 먹이가 되고, 이 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요인들을 차단하지 않으면 수도꼭지를 잠글 수가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드름 생성 과정을 한번 볼게요. 피지가 과다하게 분비되었거나 메이크업 잔여물이나 또 각질 찌꺼기나 이런 노폐물 같은 거, 땀과 엉키고 이런 것들이 축적이 돼요, 모낭 안에. 모공은 밖에서 보이는 구멍을 모공이라고 하고, 안쪽에 장갑처럼 되어 있는 그 주머니를 모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축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각질이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이게 막 쌓이면서 안에 있는 노폐물이랑 엉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가 증진하게 되고 바이러스랑 백혈구랑 싸우고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건강한 상태일 때는 각질은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안에 벽에도 있기 때문에 얘네가 턴오버가 돼서 떨어져 나가고, 그다음에 여기 피지샘에서 피지가 막 올라와서 바깥에서 피부 보호도 하고 또 배출도 되어지고, 이런 상태가 건강한 상태인데, 위에 보면 막힌 거예요, 모공이. 각질로 막힌 거죠. 막히면 안쪽이 일단 따뜻해지죠. 사람이 체온이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나 세균은 따뜻한 환경, 축축한 환경에서 더 많이 번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구멍이 막히면 안쪽에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막혔기 때문에 계속 피지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볼 때 무덤의 형태처럼 볼록하게 되고, 색깔은 없는 하얀색인 상태를 화이트헤드라고 해요. 그리고 화이트헤드 상태에서 밀고 막 굳어진 피지가 뻥 모공을 뚫었어요. 그러면 공기와 맞닿아서 산화가 돼서 윗부분이 까매지는 게 블랙헤드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생기게 되면 백혈구가 막 몰려와서 싸우는 단계, 빨갛게 된 단계를 구진이라고 해요. 그리고 다 싸웠어. 백혈구가 세균과 다 싸우고 시체로 둥둥 뜬 거예요. 세균 시체, 백혈구 시체, 둥둥둥. 그러면 농포라고 합니다. 요렇게 여드름이 모양새가 다 달라요. 그래서 화이트헤드, 블랙헤드, 구진, 농포. 구진에서 결절, 농포에서 낭포.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데, 크게 구분하자면 비환홍성 여드름과 환홍성 여드름으로 나뉩니다. 여기는 염증이 없는 상태예요. 염증이 없는 여드름, 염증이 있는 여드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진은 빨간 거, 농포는 노란 거. 구진은 빨간 거, 농포는 노란 거. 여기 보세요. 요렇게 화이트헤드 같은 경우는 빨갛지 않죠. 하얗고 다닥다닥 이렇게 나요. 다다다다닥. 여러 개의 개수가 같은 부위에 집중해서 생긴다. 비환홍성이죠. 여기서 까맣게 보이는 것들은 또 블랙헤드가 되죠.
블랙헤드든 저 화이트헤드든 면봉으로 이렇게 하면 찍 하고 나오잖아요, 하얀색.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으시죠? 그리고 오른쪽 사진에 보면 빨갛죠? 여기부터는 이제 구진이 시작되는 겁니다. 노랗게 되면 농포, 이렇게 빨갈 때는 구진. 더 나아가서요. 면포, 화이트헤드, 그리고 구진과 농포일 때는 요 정도 사이즈예요. 빨갛거나 요 정도 사이즈에서 노랗거나. 그런데 이렇게 좀 큰 거, 터트려도 안 터트려지고 아프고 빨갛고 뜨겁고 이런 상태를 결절과 낭종, 낭포라고 합니다. 낭종 혹은 낭포라고 해요. 한 번 더 보세요. 화이트헤드 상태, 구진이나 농포일 때 상태, 그다음에 결절이나 낭종, 낭포일 때 상태입니다. 네, 맞아요. 결절이 생기면 짜지지도 않고 아프고 너무 싫죠. 어, 결절은 언제 생기냐면요. 백혈구하고 바이러스하고 싸우고 있는 빨간색인 굳은 상태에서 그게 확장이 돼서 옆에 집도 뚫은 거예요. 옆에 모낭도 뚫고 합쳐진 게 결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막 부부싸움을 하다가 옆집까지 번지는 거예요. 그럼 결절. 그리고 농포, 노랗게 된 상태인데 결절 상태에서 백혈구와 세균의 싸움이 끝나면 낭포 상태가 되겠죠? 이미 터져서 옆집까지 확산이 됐는데 거기서 싸움이 끝나면 전체적으로 누렇게 크게 되겠죠. 요렇게 여드름, 여드름에 이렇게 진화된 상태를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 그림들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의 피부를 봤을 때, 아, 화이트헤드다. 아, 구진이나 농포구나. 아, 저 이 정도는 결절이나 낭포구나. 라고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드름 등급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IGA 기준이 국제 기준이에요. 0단계는 여드름이 없는 상태입니다. 얼굴에 화이트헤드든 블랙헤드든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0단계예요. 그리고 1단계는 결절이나 낭포는 없는 거예요. 옆집을 침범한 그 커다란 애들은 없는 거예요. 없는데 구진이나 농포, 백혈구가 싸우거나 죽었거나 조금 염증이 있는 상태가 한 개 정도 있고 화이트헤드가 있거나 몇 개 있거나 아니면 없거나 요 정도는 1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여자들이 생리 전에 앓게 되는 게 1단계죠. 그래서 1단계 정도여도 여드름이다라고 규정을 한다고 해요. 2단계는요. 결절이나 낭포가 없어요. 옆집을 침범한 건 없어요. 그런데 빨갛게 됐거나 노랗게 된 구진이나 농포가 5개까지 생기게 되면 그게 2단계라고 합니다. 3단계는요. 드디어 옆집까지 침범합니다. 결절이나 낭포가 1개 정도 생기고요. 그리고 구진 농포가 6개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 피부를 3단계로 보고요. 그리고 결절과 낭포가 2개 이상, 2개 이상 심각하죠, 염증이. 그리고 구진이나 농포가 많은 거예요. 많으면 4단계로 봅니다. 거의 4단계이신 분들은 얼굴 전체가 빨갛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멍게처럼 빨갛고 부어있고 막 염증이 딱 보이는 그런 단계가 4단계예요. 그럼 보면 우리가 지금 클레이 액션이나 루미스파 아크네 그리고 AC 마스크 있죠. 얼티밋 마스크 AC. 걔네들은 전부 다 식약처에서 여드름 기능 인증을 받은 성분들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여드름이 좋아져라고 말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킨케어로 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2단계까지는 완벽하게 뉴스킨 스킨케어로 가능해요. 3단계에서는 살짝 주의가 필요하고요. 4단계일 때는 피부과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4단계이신 분한테 클리액션 쓰면 무조건 돼요. 아크네 무조건 돼요.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제일 좋은 건 빼독하고 클리액션 쓰고 아크네 쓰고 AC 마스크 쓰고 이러면 좋은데 급하거든요. 이들의 마음은. 이걸 다 빨리 가라앉히고 싶거든요. 그래서 피부과 치료를 먼저 받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컨설팅을 하면 되냐? 2단계까지는
스킨케어 다 추천하셔도 돼요. 뭐 클리어 액션도 좋고 아크네도 좋고 AC 마스크도 좋아요. 근데 3단계 보면 결절이나 낭포가 하나가 있는 피부잖아요. 이런 피부는 루미스파를 갖다 대면 거기가 자극이 돼요. 트러블은 무조건 자극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인 자극, 자외선 자극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3단계이신 분이 루미스파 아크네를 쓴다라고 하면 결절이나 낭포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쓰시면 돼요. 뭐 구진이나 농포 정도는 젠틀헤드로 살짝씩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렇게 자극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절과 낭포를 피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4단계 정도가 됐어요. 그럼 4단계 정도에는 아크네 클렌저로 세안만 하거나 아니면 클리어 액션에 있는 포밍 클렌저로 세안을 하거나 기기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결절이나 낭포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의할 거. 만약에 3단계인데 4단계인데 이 사람이 병원 치료를 병행하면서 뉴스킨으로 뭔가를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빼독은 기본이겠지만 스킨케어에서 우리가 클리어 액션을 추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게 피부과에서 먹는 약은 전신에 있는 피지와 각질을 다 말리고 수분을 다 말리고 아예 트러블의 원인조차를 제공하지 않도록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입술도 막 갈라지고요. 입 안이 바짝바짝 마르고요. 온몸이 막 건조해서 막 각질이 떨어지고 이러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똑같이 각질을 정리하고 피지를 정리하는 클리어 액션이든 아크네든 AC 마스크든 들어가게 되면 완전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피부과 치료를 병행할 때에는 수분 진정만 컨설팅 하시면 됩니다. 수분 진정만 컨설팅 하시면 돼요. 인핸서, 그다음에 NAPC 모이스처라이저, 그리고 젤크림 이런 수분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얼티밋 마스크 중에 릴리프 있죠? 릴리프, 워터풀 이렇게 수분 진정 라인만 컨설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피부과 치료를 병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클리어 액션, 아크네, 얼티밋 마스크 AC 이런 것들과 수분을 같이 병행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생리통을 고칠 때에도 에스테라만 추천할 게 아니라 생활 습관도 추천을 해야 하거든요. 여드름도 마찬가지예요. 휴대폰에 박테리아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휴대폰 하루에 한 번이라도 닦으시는 분 계세요? 저는 항상 다 씻고 나서 젖은 수건으로 닦거나 물티슈로 닦거나 이렇게 하루에 몇 번도 핸드폰을 닦거든요. 그게 내 얼굴에 붙잖아요. 전화 통화를 할 때. 그때 또 여드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포장되어 있는 알콜솜 같은 거, 여드름이신 분들은 그런 걸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핸드폰을 닦아주는 거. 그리고 전화를 받을 때는 핸드폰을 붙여서 받는 것보다 블루투스나 아니면 이어폰을 사용해서 하도록 컨설팅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베개에 각질, 그날의 뭐 미세먼지, 그날의 피지, 염증 이런 것들이 묻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일 우리가 베갯잎을 빨 수가 없기 때문에 뭐 한 일주일 간격으로 갈아주시고 수건이나 가제 수건 있죠? 아가들이 쓰는 순면, 손수건 같은 걸 깔고 잘 수 있도록 그렇게 생활 코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헤어 에센스 이런 것들 뉴스킨에는 헤어 에센스가 없죠. 그래서 타 제품을 쓸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게 바람에 불어서 머리카락이 얼굴에 붙었다. 이것도 염증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안 쓰도록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앞머리 같은 것도 이렇게 내려와 있으면 유분이 계속 엉키기 때문에 이마의 여드름이 진짜 호전이 되게 더디거든요. 앞머리 없앨 수 있도록 코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메이크업 잔여물은 뭐냐면 화장품 안에 미네랄 오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미네랄 오일처럼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들을 통틀어서 코메도제닉이라고 하거든요. 코메도제닉. 뉴컬러는 코메도제닉이 아예 없는 제품이에요. 아예 없는 색조예요. 근데 보통 색조 제품들의 코메도제닉이 많아서 메이크업 잔여물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씻어주지 않으면 그것 또한 또 여드름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루미스파가 너무 도움이 되죠. 모공 안에까지 잘 씻어주니까요. 그리고 땀 났는데 운동했는데 안 씻었어. 안 씻고 잠들었어. 막 이러면 최악이에요. 왜냐하면 수분, 열 이런 것들은 박테리아가 살기 아주 좋은 환경인 거죠. 그죠? 그리고
헬스장에 가가지고 뭔가 기구 사용을 할 때 얼굴에 닿는 거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소독하고 사용하고 이런 것들 신경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클리어 액션 나가볼게요. 클리어 액션은 4종의 세트 제품이에요. 세트를 같이 써야 하고요. 이 한 세트가 한 달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클리어 액션이 진짜 여드름을 빠르게 진정시켜주는 치료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호재 같은 경우는 지금 나이트 로션만 쓰고 있는데 밤에 한 번만 쓰잖아요. 근데 여드름이 더 커지지 않고 작아져서 한 2단계 정도에서 머무르고 더 악화가 되지 않거든요. 코 같은 데는 거의 다 없어졌어요. 머리카락 내리는 부분만 계속 있거든요. 클리어 액션은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나이에 관계없이 오는 여드름에 적합한 시스템이고 과거, 현재, 미래의 여드름을 모두 케어하는 시스템입니다. 과거는 예전에 나서 흔적 있죠, 흔적. 흉터. 그리고 현재는 지금 나 있는 거. 미래는 앞으로 날 거. 여드름 같은 경우는 거의 그 뭐라고 하죠? 잠복기라고 하나요? 잠복기가 90일이에요, 90일. 100일이 가깝거든요. 그래서 클리어 액션을 한 달 쓰고서 여드름 좋아졌어 라고 끊으면 다음 달에 또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세트, 최소 3세트를 써줘야 여드름이 뿌리 뽑힐 수 있다. 근데 그 사람의 생활 환경이 건강하지 않고 기름진 것도 많이 먹고 피지 분비량이 너무 많은 사람이야. 이러면 그냥 기초 스킨케어를 클리어 액션으로 쭉 쓰시면 됩니다. 얘는 클렌저예요. 그리고 얘는 토너, 그리고 낮에 바르는 거, 밤에 바르는 거. 다른 시스템 라인들이랑 차별적인 게 뭐냐면 여드름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피지량이 많기 때문에 무언가를 많이 바르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간결합니다, 시스템이. 사이사이에 인앤서나 뭐 젤크림 같이 수분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냥 피지랑 각질 정리를 하다 보면 얼굴이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분이 들어가줘야 되고 피지랑 수분은 밸런스가 어떻게 되냐면 수분이 떨어지면 희한하게 얘도 같이 떨어져서 밸런스가 맞으면 좋겠는데 오일은 더 올라가요. 오일을 더 많이 피지를 분비해서 수분이 부족한 부분을 커버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거꾸로 수분을 가득 채워주면 피지량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드름의 원인이 완화가 됩니다. 자, 포민 클렌저. 여기 보면 4가지 전부 다 살리실릭 애시드라는 성분이 공통적으로 들어가요. 살리실릭 애시드는 여드름 치료 성분입니다. 식약처에서 여드름이 좋아져 라고 인정해주는 기능 성분이 바로 살리실릭 애시드예요. 자, 우리 180도 할 때도 애시드 얘기 들었죠? 산성 제품입니다. 얘네 클리어 액션도 산성 라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산도 쇼크를 겪을 수도 있고 여드름이 있으신 분들은 여드름이 더 많이 날 수도 있어요. 다 뽑아내니까요. 그런 것들을 미리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포밍 클렌저 같은 경우는 지금 20대들은 무스 모르죠? 무스. 머리 이렇게 왁스처럼 바르던 어떤 헤어 제품이 있는데 그 무스처럼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지? 생크림처럼 나와요. 쭉 펌핑하면 생크림처럼 나오는데 얘를 한번 1차 세안을 하는 거죠. 화장을 지우고 나서 얼굴을 닦아요. 수건으로. 그럼 얼굴에 물기가 없는 상태죠? 물기가 없는 상태에 이 펌핑한 걸 바르잖아요. 그러면 피부에 있는 피지랑 인지질이랑 맞닿아가지고 보글보글 거품이 나요. 그렇게 각질과 피지를 정리해 주거든요. 3분 후에 씻어내시면 돼요. 만약에 나는 오늘 강력하게 피지를 컨트롤하겠어 라고 하면서 바르고 잔다. 바르고 막 30분 팩한다. 이러면 오히려 과도하게 피지가 제거돼서 우리 몸은 피지를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매뉴얼인 3분을 넘지 않도록 뭐 피지량이 너무 많지 않다라고 하면 한 1분 정도 1분에서 3분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되고요. 화장이 지워진다거나 하는 정도의 클렌저는 아니에요. 그래서 1차 세안이 반드시 추가로 필요합니다. 토너는요, 진정, 그리고 또 피지 관리예요. 살리실릭 애시드 또 들어가죠. 피지 관리가 되겠죠. 각질 관리랑. 그다음에 징크 PCA, 감초 이런 것들이 피부 진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자외선에 자극받죠. 물리적인 자극받죠. 그다음에 열감도 있죠. 그래서 피부가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편안하게 진정시켜주는 성분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비타민 C, E, 유도체, 복합체 이렇게 들어있죠. 피부가 빨리 산화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죠.
토너 같은 경우는 약간 장미꽃 향이 나요. 저 뚜껑을 열고 이렇게 누르면 화장솜을 대고 누르면 그걸 가지고 닦으시면 되거든요. 이게 저렇게 된 이유가 청결. 펌핑을 저렇게 하면은 안으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청결을 최우선으로 신경 써서 용기를 만들었다라고 해요. 자, 성분 보면 또 살리실릭 애시드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낮에 데이. 이 데이 걸 바르기 전에 인앤서나 젤크림 같은 걸 발라주시면 되거든요. 수분으로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여기에도 살리실릭 애시드 들어있고 만델릭 애시드 들어있어요. 모공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화이트 티라는 게 들어있는데 자외선에 이게 중국의 고대 황실에서 여름에 더울 때 몸을 가라앉히려고 먹었던 차래요. 그 화이트티가 진정에 도움이 돼요. 자외선 받는 낮 동안 피부를 계속 진정시켜주는 역할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얘는요, 코팅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얼굴에 이렇게 약간 실리콘처럼 막을 씌워줍니다. 그래서 젤을 바르고 미스트를 듬뿍 뿌리고 그 위에 선라이트를 빨리 발라야지 안 그러면 밀려요. 부스트보다 훨씬 더 잘 밀려요. 어떻게 밀리냐면 묽은 코처럼 밀려요. 코. 밀다 보면은 이렇게 뭔가 실리콘처럼 밀리거든요. 그걸 밀지 말라고 미리 얘기해 주셔야 돼요. 원래 실리콘 베이스가 들어있다. 보호막이 들어있다. 여기에 밤크림에는요. 레티놀 들어있어요. 레티놀은요. 햇빛을 보면 안 되는 성분이에요. 얘가 피부 결을 관리해주고 피부 상태를 재생해주고 이런 성분인데 햇빛을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밤크림은 밤에 쓰는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애시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애시드가 왜 들어있냐. 묵은 각질이 쌓이지 않고 빨리 떨어져야 새로운 피부가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턴오버를 28일로 맞춰주면서 피지를 정리해야 모공이 깨끗하게 건강하게 유지가 되고 피부 상태가 빨리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클리어 액션도 산성 제품이다. 턴오버를 촉진해준다. 레티놀 뭐 이런 애시드들이 있어요. 우리는 성분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성분은 딱 하나만 알고 계시면 돼요. 살리실릭 애시드. 피부과에서 여드름 치료 성분으로 쓰는 성분이다. 식약처에서 그리고 여드름이 좋아진다라고 말해도 되는 기능 인증을 받은 성분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플하죠? 아침에 포밍 클렌저, 뭐 토너, 데이 이 사이에 인앤서나 젤크림 넣어주고 이 뒤에 선라이트 넣어주고 그다음에 밤에 여기도 토너 다음에 인앤서나 젤크림 넣어주고 이거 나이트 발라주고 아니면 요 뒤에 젤크림을 바르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루미스파를 쓰겠다라고 하면 어쨌든 피부에 자극이 적은 게 좋으니까 저녁에 한 번 정도 쓰게 저는 권해드리고 있고요. 젠틀헤드 무조건 젠틀헤드의 아크네 이렇게 쓰도록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